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 분들과 시비가 붙거나 심지어 경찰관 분들을 폭행하는 바람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 중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들을 차례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빌라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지구대 소속 순경이 출동을 하게 되고요. 이 순경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됩니다. 그러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혐의였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으로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파출소 소속 경장은 주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던 지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팔꿈치로 이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놓지 않자 재차 팔꿈치로 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려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벌금 4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경기도에 있는 어떤 건물 앞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계산을 안 한다라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서 지구대 경장으로부터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귀가하시죠 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손으로 해당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때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어떤 가게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 XX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해당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해당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밀어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경비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 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람은 야, 이 XX야, 네가 경찰이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해당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쳐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선처를 한 사건입니다.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처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곳에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몸과 손으로 해당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야 되니까 이 해당 피고인의 처를 주거지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거지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경찰관들이 제지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강하게 밀어서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다른 경찰관에 대해서도 손으로 양손과 몸통을 강하게 수에 밀었던 것입니다. 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가게 앞 길에서요,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땡땡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너네들은 뭐냐 이 XX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한 명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다른 경찰관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여러 명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첫 번째 경찰관의 팔을 잡아채고 어깨 부위를 2회 밀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찰관에게 나하고 1대1로 한판 뜰까? 나 이길 수 있겠어? 저리 꺼져 이 XX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두 번째 경찰관의 팔을 2, 3회 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찰관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너 이리 와봐 라고 말하면서 이 세 번째 경찰관의 양쪽 팔을 수에 잡아당긴 후에 가슴 부위를 2, 3회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세 번째 경찰관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찰관이 PDA에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있는데 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긴장 등의 상해를 그리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습니다. 자, 이 사안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결국은 상해죄까지도 같이 처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서 즉시 체포가 되고 영장실질심사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라는 선처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이것만 보고서 나도 벌금형과 집행유예 수준에서 끝나겠지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지 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